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줄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상 남성분들께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이룩해온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특히 우리 주변 강대국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콧대가 높았던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정말이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휘청거리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경제는 불안에 불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대륙의 기상이 무색하게 말이죠.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무리한 확장과 폐쇄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늘 증명해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중국의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 지금은 세계의 문제아로 전락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국가주도 경제,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 탄압과 폐쇄적인 정보 통제는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시스템과 가치관의 한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개방,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수많은 사례로 보여주었지요.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탕핑주의라 불리는 무기력증에 빠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사회 전반의 위기 신호가 아닐까요? 한때 중국몽을 외치며 세계를 호령하려던 그들의 야망이 지금은 깊은 그림자에 갇힌 듯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진정한 강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의 눈부신 성장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모범국가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선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가 이룩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50대 이상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시작하여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을 일궈냈고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난관도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에 이르기까지 K-컬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바로 여러분 세대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 오직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희생했던 그 모든 노력의 결과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압축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해냈고 지금도 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일본의 한 젊은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미묘하지만 가슴 뭉클한 야근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늦은 밤, 적막한 사무실.
일본인 신입사원 미나의 눈에 비친 한국.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에서 한국지사로 파견 온 신입사원 미나 씨입니다. 그녀는 일본 명문대를 졸업하고 어릴 적부터 동경해왔던 한국 기업에 입사하게 된 재원입니다. 야무진 성격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입사 초부터 주목받았지만 낯선 한국 생활과 고된 업무량은 그녀에게 적응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도쿄의 유서 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안정적인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그녀가 낯선 이국 땅, 한국에서의 도전을 선택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한국의 모습에 매료되었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현실은 드라마와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빠른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낯선 직장 문화는 때때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야근 문화는 미나 씨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일본도 야근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처럼 일상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다들 자리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은 미나 씨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정시 퇴근을 꿈꾸던 그녀에게 야근은 익숙지 않은, 아니 솔직히 말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칼같이 퇴근 준비를 했고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도 최소화했습니다. 업무 외적인 대화나 회식 자리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동료들은 그녀를 철벽 미나라고 부르곤 했지요. 늘 정중하고 예의 바르지만 결코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동료들은 조금은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고 가끔은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미나 씨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선뜻 다가가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모두가 야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나 씨 역시 퇴근을 포기하고 남아있어야 했지요. 그녀의 담당 업무가 워낙 많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막한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료들은 하나둘씩 퇴근을 했고 결국 사무실에는 미나 씨와 그녀의 직속 상사인 김 부장님 단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미나 씨의 마음속은 그저 막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도시에 홀로 남아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문득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님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직원으로 늘 직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덕망 있는 분이셨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고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는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적인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래서 둘만의 야근은 그녀에게 더욱 긴장되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좁은 공간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길고 긴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철벽 같던 미나의 마음을 흔들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사무실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나 씨는 쌓인 피로와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깨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려 해도 몸의 피로는 그녀를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자꾸만 오타를 내고 모니터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머리까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부장님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잠시 바람이라도 쐴까요? 평소에는 업무 이야기만 나누던 김 부장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미나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이미 지쳐버린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그녀의 굳은 얼굴을 보더니 직접 탕비실로 가서 따뜻한 차를 내와 미나 씨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은은한 허브향이 피로에 지친 미나 씨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기 따뜻한 차 좀 마셔요. 밤샘 작업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니 신경 써서 마셔요. 일본은 야근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미국 지사에서 일할 때도 참 힘들었거든요. 낯선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음식까지. 미나 씨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김 부장님의 진심 어린 걱정에 미나 씨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낯선 한국 생활에 외로움과 서러움을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공감은 그녀의 단단한 방어벽을 허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철벽 같던 미나 씨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3. 야근 중 터져나온 눈물, 그리고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 김 부장님은 조용히 미나 씨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미나 씨에게 일본 생활에 대한 질문을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까지 김 부장님은 미나 씨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잠시 후 미나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한국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많이 망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고 문화도 너무 다르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저의 한국행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너무 좋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싶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제 역량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컸고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실수할까봐 늘 조마조마했고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말도 아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움츠러들고 저만의 울타리 안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미나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 주변의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녀의 한국행을 극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과의 여러 역사적 문제에 대해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늘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미나 씨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아버지는 감히 그런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크게 노하셨고 결국 부녀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힘든 일이 생겨도 아버지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나 씨의 눈물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한국에서의 고단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은 미개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훨씬 선진국이라고요. 늘 한국인들은 매너가 없고 질서 의식도 부족하며 문화적으로도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보면 늘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오늘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일본에서 생각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습에서 깊은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나 씨에 대한 연민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 씨, 괜찮습니다. 혼자서 낯선 곳에 와서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타국에서의 생활은 더욱 그렇죠.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나 씨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마 한국을 잘 모르셔서 그랬을 겁니다. 혹은 과거의 특정한 경험이나 정보에만 국한되어 한국을 판단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주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미나 씨를 많이 아끼고 걱정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들 미나 씨가 회사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곳 한국지사 직원들은 미나 씨를 한 명의 소중한 동료이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니까요. 부장님인 제가 미나 씨를 도와줄 테니 언제든 편하게 저에게 기대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김 부장님의 진심 어린 위로에 미나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편견을 조금씩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철벽 같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처음으로 한국 직장 동료에게 진정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 씨는 김 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갖게 된 밤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미나 씨가 진정한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4. 국경을 넘어 이어진 따뜻한 마음,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 그날 밤의 야근은 미나 씨에게 잊지 못할 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먼저 다가가 대화하고 한국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도 솔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가끔씩 함께 어울려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 역시 미나 씨의 변화에 반갑게 화답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되면 급하게 짐을 챙기던 그녀가 이제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먼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라고 묻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녀의 밝아진 표정과 적극적인 태도는 회사 분위기까지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나 씨는 김 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을 몸소 보여준 김 부장님께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께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드리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매주 아버지께 전화드려 한국에서의 일상과 새로 알게 된 한국의 좋은 점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아버지도 점차 미나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미나 씨는 감사해했습니다. 이는 김 부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편견을 넘어 한 가족의 생각까지 변화시킨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근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는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과 이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50대 이상 우리 세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따뜻한 정과 배려의 문화가 이제는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경제 성장이나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인간미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돕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문화의 힘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들의 유산.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오직 우리의 힘으로 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한때 우리를 얕잡아 보던 이웃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하고 있지요. 이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50대 이상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던 땅에서 우리는 오직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쳤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땀 흘려 논밭을 일구고 추운 겨울밤 공장 불빛 아래에서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열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교육에 투자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는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대비되는 우리의 견고한 성장, 이는 곧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온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중국처럼 국가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을 획일화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이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대한민국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나라라고요. 우리 50대 이상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가장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이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역사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